3월 들어서 또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2,400포인트대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죠? 아무래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른 FOMC에 대한 불안 심리와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지금 티키타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국인데요. 각긴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2,400포인트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뭔지, 또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연구원님. 네, 아까 도입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붉게 물들 것인가에 대해서 네. 도입을 하셨는데 네. 붉게 물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꽃으로 붉게 물들지 아니면 피로 붉게 물들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피로 물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답답한 증시 행보 같은 경우에 아마도 3월 FOMC, 3월 네. 24일 그때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는 정말 보통 4월부터가 본격적으로 벚꽃 시즌이잖아요. 네. 그 주식시장도 약간 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근거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2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많이 어그러지고 어수선하고 전체적으로 방향성도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악재의 성격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악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있었던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증시가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지려면은 새로운 악재가 등장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네. 이거는 3월 달 이 변동성 장세도 한 번 더 버텨볼 만한 용기와 또 네. 힘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사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마도 긍정적인 측면은 이거 같아요.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저희 같은 경우 기존의 경로가 다 하강으로 가긴 가는데 네. 중국이 조금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예.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겠죠.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면은 수요발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판을 다시 짜게 만들지 않을까 예. 이러한 것들이 중국을 둘러싼 좀 불안감 중 하나인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물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은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 제한자가 아니라 네. 가격 수용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다 물건을 팔 때도 전 세계 물건을 팔 때도 중국은 가격을 본인들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주는 가격 대로 주는 거, 그러니까 제시하는 가격대로 받는 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물가 기준으로 잠깐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물가가 미국의 전반적인 수입 물가랑 또 CPI라고 하죠. 네. 헤드라인 CPI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음. 그 그래프들 한번 보면은 네. 진폭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중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유발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세간에 우려하는 것만큼 막 연준의 판을 다시 짜게 만드는 그러한 물가 급등세를 출현하게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장을 지을까요? 그거는 쉽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산업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쉽게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그냥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모델 2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계획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없었죠. 점이 네. 테슬라의 세로뉴스 물량을 만들어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 테슬라 둘러싼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저는 이어질 거다. 그리고 당분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주 범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증시 환경이 조금 제약적이다. 특히나 금리에 대한 문제로 네.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테슬라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조정 받았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200 깨졌을 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빠른 판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특히나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 비중 확대 같은 경우는 FOMC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숫자들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만큼의 숫자가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테슬라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에 좀 부담을 두고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친환경차로 간다. 그 나중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내년이 됐건 이후가 됐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재평가는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25pp 올라가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5bp 여부보다는 그 점도표 상으로 이제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올릴 달려갈 것인지 것이냐. 그거를 시사한 얼마나 올릴 것인지 시사하는 가치가 더 제일 크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월 FOMC 점도표 상으로 보면 최종 금리 그때 중앙값 보면은 5.1 정도였고 그때 네. 시장에서는 이제 5.2 오면은 다 온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전망들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3월 FOMC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5.5까지만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6% 찍어버리고 막 5.8 찍어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FOMC 이후에 오히려 더 시장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5.5 이상으로는 올릴 가능성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IRA 법안이 나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는 좀 별도지만 한국의 배터리 업체나 자동차 업체 또 반도체 업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한정 연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랑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일단 그 저희가 작년에 공개했던 IRA 법안에 비해서 한국 업체들에게 네. 다분히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UA를 포함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거 공개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 증시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세론. 이거를 한번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들 우리나라 주가들 지금 거의 이제 어나더 레벨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력 중에는 뭐 단순히 그 수급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실적도 잘 나온다는 요인도 있을 건데 저는 IRA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일종의 재료 소멸 인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그 변동성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정말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3월 이후에 폭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이끌 건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버블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금 상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종들 실적들 다 전망들 다 뜯어보면은 2차 전지만한 업종들이 없어요. 이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또 진입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하지만 네.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LG 그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은 좋은 기업, 좋은 성장하는 업종인 건 맞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조금 어렵다. 주식이랑 기업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주가랑 실적이랑.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막상 IRA 법안 공개되고 나더라도 네. 또 FOMC 이후 끝나고 나더라도 네. 그 2차 전지 업종들은 뭐 1, 2월 달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은 미래 수익과 실적을 대변하는 건데 그거를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감이 있어요. 네, 거의 뭐 공기만 보고 투자하시는 성격도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보통 테마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AI나 GPT 같은 경우 거의 뭐 3대 장이라 불릴 만한 정도로 되게 종목들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그 3월 달 FOMC 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FOMC까지는 대형주들은 계속 상단 좀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하단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아래에서는 테마들이 계속 잘 움직여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월 달에도 뭐 GPT, AI 또 AI 반도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뭐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해볼 만한 업종이 아닐까. 대신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섣불리 건들기가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네. 개인분들께서는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플레이 해볼 만한 그 네.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연장선상인데 저희가 당분간 올해 내내는 거의 결국에는 매크로 지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만약에 2분기 때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오거나 특히 뭐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나 5월에 발표되는 4월 CPI가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시장은 5월 FOMC와 6월 FOMC 가지고서도 되게 막
그 고민과 혼란할 것 같아요. 이게 예. 하나의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호재 같은 경우는 비단 2분기뿐만이 아니라 연간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 환율 올라오면서 조금 매수 강도가 약화되긴 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그 한국 증시를 비중 줄일 만한 요인들 별로 없어요. 뭐 가령 대표적인 데이터 하나만 제시해 드리면은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외국인이 봤을 때 코스피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제 2,000선이에요. 네. 지금 2,400선이니까 네. 갭 차이들이 상당하죠. 그만큼 이제 이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 그렇게 발배 요인들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오히려 들어오면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단 2분기뿐만이 아니라 연간 베이스로 봐도 국내 증시의 수급상의 뭐 지지대 역할 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말고 그 방산 쪽에 계속 다시 한번 아.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자라나면서 이게 휴전이 됐으면은 방산주들 그냥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왜냐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단순히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들이고 네. 특히나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글로벌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는 국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게 되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주들도 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추세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방산 쪽에 저는 좋은 테마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은행주 뭐 그 행동주의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한때 네. 1월달에 주가들 좋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은행주는 조금 그냥 중립 혹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도 잘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 대한 좀 민감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네. 산업이 되어버린 만큼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주식 측면에서도 은행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 지금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보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올해는 야 작년처럼 또 빠지면 어쩌지 이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올해 얼마나 먹고 나올지 이거를 걱정해야 될 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올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대형주들 만만치 않은 장세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테마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테마는 뭐 AI, GPT 이런 게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계속 지켜보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